안녕하세요, 류민호입니다. 흔히 우리가 진화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포켓몬스터의 진화가 먼저 떠오르는데요. 어떤 한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점프하듯이 변화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진화론으로 유명한 찰스 다윈은 그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오늘은 이 찰스 다윈이 쓴 종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넷플릭스 시리즈 공룡들을 보셨나요? 약 2억 3,500만 년 전 지구를 호령했던 공룡들이 어떻게 생겨났고 어떤 발전사를 거쳐서 어떻게 멸종했는지를 다룬 넷플릭스 시리즈인데요. 여기서 보면 작게는 몇백만 년에서 많게는 몇천만 년 그리고 1억 년 단위로 공룡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 가는지가 나옵니다. 사실 찰스 다윈은 종의 기원에서 진화라는 단어를 쓰질 않습니다. 변이의 축적이라든지 변화를 동반한 계승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옛날 옛적 원시인의 모습에서 현생 인류의 모습으로 변화하기까지 정말 작은, 눈에 띄지도 않을 만큼 작은 변화들이 엄청나게 오래된 시간에 걸쳐서 조금씩 변화해온 것을 뜻하는데요. 여기서 찰스 다윈은 자연은 도약하지 않는다는 훌륭한 격언을 인용합니다. 저는 예전에 자연의 속도라는 그림을 그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걸 떠올렸을 때 그 자연스럽다라는 게 대체 어떤 의미일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조그만한 새싹이 하늘을 찌르는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줄기도 자라고 키도 커지고 단계별로 차근차근 묵묵히 거쳐야지 커다란 나무가 될 수 있듯이 제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꿈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도 않고 제가 이만큼 했다고 해서 금방 변하는 게 아닌 것처럼 조급함을 버리고 그저 묵묵히 제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쌓아야 될 노력들을 천천히 쌓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루카라는 개념을 아시나요? 루카라는 개념은 약 42억 년에서 45억 년 전 사이에 지구상에 최초로 등장한 모든 생명체의 공동 조상이라는 개념인데 쉽게 말해서 그 단세포 미생물에서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과 식물이 갈라져 나왔다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살고 있는 생명체를 포함해서 이전에 멸종했던 생명체들까지 다 하나의 계보로 이어지고 그 꼭대기에 루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개념은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선 중에서 중요한 개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발간된 1800년대 중반에는 사실 지구의 나이가 지금처럼 46억 년이라는 것을 알질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몇 천만 년에서 다른 누군가는 그래도 10억 년 내외는 될 거라고 예상을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단세포 하나가 지금의 인간이 되기까지를 상상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10억 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인간이 느끼는 그 시간의 체감이 너무나 더딥니다. 단순히 1만 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1만 년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상상하기는 쉽지가 않은데 참고로 1만 년 전은 인류가 신석기 시대에 막 들어섰을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 200만 년에서 400만 년 사이에 최초의 인류라고 불리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등장했었습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공룡들에 나오는 그 공룡들도 약 2억 3,500만 년 전에 등장을 했다고 하니까 10억 년이라고 하면 사실 감이 안 잡힐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가 기독교인들이 많은 시대상이라는 거를 차치하더라도 그냥 사람이 변화를 동반한 계승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기는 조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책과 관련해서는 발간 당시의 기독교 사상 때문에 이 자연 선택에 의한 변화를 동반한 계승이라는 주장을 내세우기가 쉽지 않고 많은 것들을 조심해서 발표를 했다고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한 가지의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중간중간 나오는 찰스 다윈의 엄청나게 자신감이 강한 그런 문장들을 통해서 볼 때 그 조심스러움은 단순히 사회 분위기에 대한 눈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개념에 대해서 그것이 정말 사실인지 검증하는 그런 조심스러움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찰스 다윈이 자신의 성과를 과대포장하거나 어떤 사실을 넘겨짚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무지하다는 사실을 오히려 받아들이는 경우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이 무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철저하게 그것을 검증하고 사실인지 아닌지 파헤치는 과정이 더 면밀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배운 또 다른 중요한 점 하나는 역시 사람은 돕고 도우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찰스 다윈은 70년 평생 동안 약 2천여 명의 사람과 수만 통의 편지를 주고받았던 사실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변화를 동반한 계승이라는 그 개념을 주장하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수십 명의 학자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관찰하고 연구했던 그 결과들을 인용하고 그것들의 개념을 퍼즐 조각 모으듯이 집대성해서 하나의
커다란 그림을 그린 그런 책입니다. 역시 사람이 자기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여러 사람들의 머리를 합치고 힘을 합치면 어쩌면 위대한 일도 해낼 수 있다는 걸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역시 큰 물에서 노는 것이 더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고 경쟁하면서 자신의 무기를 갈고 닦을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본능은 완전하지 않고 다른 존재를 위한 본능은 없으며 다른 존재의 이익과 맞았을 때 그것이 서로 맞물려 가면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갖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 생명의 생존력은 정말 강하다는 사실도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내용들은 이 책을 직접 읽어보시는 것이 그것을 이해하시는 데나 설득을 당하시는 데나 더 유용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굳이 따로 콕 집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는 동안 마냥 재미나고 신나게 읽었던 건 아닙니다. 이 책은 찰스 다윈이 변화를 동반한 계승이라는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연현상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중에서 난제라고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씩 다 설명을 해가는데, 그 방식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학자들의 이야기를 인용하는 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 체감상은 거의 90% 이상 그런 글로 채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책을 읽는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문장이 너무나 길다는 겁니다. 자고로 문장은 짧고 명확할수록 독자들이 읽기가 쉽다고 생각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문장을 길고 장황하게 쓰는 게 올바른 미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한 문장이 3줄 이상 될 때도 많고, 그래서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세 번은 다시 읽었던 경험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겨우겨우 끝까지 다 읽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류의 책은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가 제 첫 책이었는데, 당시에 정말 방대한 양의 그 지식을 하나로 엮어서 커다란 결론을 도출하는 넓은 시야를 보고 감탄했던 적이 있는데, 그 이전에 찰스 다윈이라는 이 놀라운 인물이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금 알게 해준 책입니다.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읽으면서 우주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 우리가 사는 이 행성, 지구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궁금해져서 이 책을 읽게 됐는데, 재미로 따지자면 총균세가 가장 재밌었고, 그 다음 코스모스, 그리고 부등호가 몇 개 정도 들어간 다음에 종의 기원 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읽기 쉬웠던 순으로 하자면 코스모스, 그 다음에 총균세, 그리고 부등호 몇 개 들어가고 종의 기원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책을 읽을 때 가장 크게 얻을 수 있는 건 똑똑해 보인다는 지적 허영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책을 읽을 때 자신이 멋져 보인다는 그 뿌듯함이 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책에 빠지게 되면 그 이유는 보이지도 않고 책들이 주는 엄청난 경험에 빠져서 책 자체를 좋아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옛날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를 보고 무서워하는 것은 어쩌면 원시인 때부터 우리가 경험했던 그 모든 게 우리의 뇌 어딘가에 축적돼서 기억이 저장돼 온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건 사실이 아닐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뇌나 팔다리 그리고 오장육부는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생존 노하우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제가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에 대해서 나눴던 이야기들이 흥미로우시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